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뮤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예술적 감흥이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뮤즈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흔히 말하죠. 뮤즈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9명의 여신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음악과 시 등 예술을 담당하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입니다. 이 뮤즈가 영감의 원천으로 처음 등장했던 작품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입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드에서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신이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면 자신이 그것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페트라르카, 셰익스피어들이 다 이렇게 뮤즈를 불러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술에 오면 남성 화가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여성들을 모델로 세우면서 뮤즈라고 부르는 관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남성 우월주의 또는 여성을 폄하시키거나 혐오하고자 하는 생각이 담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을 예술의 주체가 아니라 예술의 수단으로 열등하게 보거나 여성은 예술을 창출해낼 능력이 없다고 보는, 많은 경우 뮤즈들은 남성 화가들의 성적인 대상이 되거나 매춘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사실상 이런 남성 중심적인 여성 폄하적인 시각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조각처럼 아름답다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의 외모가 아름답거나 몸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조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조각상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여성 조각상은 옷을 입고 있는 반면 남성 조각상의 경우는 누드로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남성 조각상은 쿠로스, 여성 조각상은 코레라고 하는데요. 쿠로스는 다 누드인데 반해서 코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쿠로스의 모습을 보시죠. 정말 당당하고 자신이 벗었음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성인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고전기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조각상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폴리클레이토스의 창을 든 남자입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폴리클레이토스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인치의 조각에 대한 카논, 즉 전범을 책으로 만든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지금 그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이 창을 든 남자입니다. 고전기의 회화나 조각의 특징은 정중동, 즉 콘트라포스터이죠. 정적인 것 같지만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시해서 아름다운 비례와 조화 그리고 고상한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고전기의 명작 미론이라는 조각가의 원반 던지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원반을 쥐고 멀리 투척하기 위해서 팔을 반대쪽으로 크게 감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상체와 하체 그리고 두 팔이 거대한 활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팔과 다리, 상체와 하체 사이에 정확히 계산된 비례와 콘트라포스트의 규칙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격한 움직임의 순간에도 너무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고전기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아주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성 누드 조각상은 고대 인간상을 대표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 누드 조각상은 기원전 4세기 후기 고전기에 등장합니다. 최초의 여성 누드 조각상은 프락시텔렉스가 제작한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렇다면 남성 누드 조각상과 여성 누드 조각상을 동시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어떤 느낌의 차이가 나나요? 남자는 아주 늠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여자는 벗은 몸이 부끄러운 듯 중요 부위를 가리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 누드는 무언가 남성 누드와는 다른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죠. 남성 누드는 이상적인 인간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성 누드는 무언가 다른 느낌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크니도스의 비너스와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원래 이 조각상은 크니도스 도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코스섬 사람들이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이 누드로 만들어진 것에 경악하고 코스섬 시민들이 조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락시텔렉스는 할 수 없이 옷을 입은 비너스상을 다시 만들어서 코스섬에 납품했고 크니도스의 사람들이 옷을 벗은 비너스 조각상을 대신 납품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니도스 사람들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신상이 그 도시에 있다는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그리스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광 수입이 늘어나자 그 덕분에 크니도스가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던 부채를 모두 탕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성 누드 조각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 누드 조각상은 남성들의 관음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성의 누드는 남성들의 조각상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았으나 그것이 여신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관음증적 욕구를 그 신상을 통해서 채우더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자 신상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그대로 그리스 전역에서 받아들여지고요. 19세기까지도 서양에서 여성의 누드화는 그것이 여신이라는 전제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르네상스기의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입니다. 그냥 아무런 전제 없이 이 그림을 바라본다면 정말 에로틱한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여인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몽환적인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성의 성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불쾌하게 느낄만 하기도 한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여인은 인간이 아니라 비너스라는 여신의 이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 몸도 극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이상화시켰기 때문이죠. 여신이기에 이런 매끄럽고 우아한 몸매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실제 용도는 무엇인가요? 우르비노의 공작이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문한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품을 주문해서 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에로틱한 그림입니다. 남성의 성적 환타지를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남성들의 은밀한 관음증의 증상을 깨뜨려서 미술사의 최대의 파란을 일으켰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드와르 마네입니다. 그의 작품 올랭피아, 구도는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그대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랭피아 때문에 에드와르 마네는 미술사에서 가장 심하게 가장 많은 욕을 먹은 화가가 되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여신이 아니라 이상화되고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신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의 여성이, 그것도 화려의 여성을 모델로 해서 아름답지도 못하고 지극히 평범한 몸매를 가진 여성의 누드를 그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서 저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빤히 쳐다보고 있느냐. 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그림은 고대 그리스 이래로 수천 년을 지속되어 온 남성들의 은밀한 성적 욕망이 폭로된 순간이죠. 그들의 민낯이 폭로되자마자 당대 파리 부르주아들은 견딜 수 없어하며 맹렬하게 마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뮤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수잔 발라동. 르누아르의 작품들에, 드가의 작품들에, 또 로트렉의 작품들 속에서 그녀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층 계급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수잔 발라동은 살기 위해서 11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모자를 만드는 직공의 보조원을 위시해서 장례식장에서 조화를 납품하는 꽃가게 직원, 채소가게 점원, 그리고 14살 때에는 서커스단의 고개사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중근을 타다가 그만 추락해서 부상을 당해서 고개사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았던 직업이 바로 모델, 인상주의 화가들의 뮤즈였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강한 개성 덕분에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이 찾는 인기 뮤즈가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어느 날부터 뮤즈의 위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여성 화가로서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당당하게 20세기 초까지 활동하는 유명 화가가 되었고 정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데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길바닥 여성이 남성 화가들의 뮤즈 역할을 하다가 어깨 너머로 그림을 배우더니 마침내 모두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화가가 된 것이죠. 수잔 발라동의 작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초상화와 여성 누드화였는데요. 19세기 여성 화가가 여성 누드를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일이죠. 발라동은 남성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이상화된 누드화가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솔직한 묘사, 사실적인 관찰의 결과로 나온 누드를 그립니다. 투박한 노동계급의 여성을 소재로 불완전한 몸매를 과장하지도 이상화시키지도 않고 보이는 대로 여성의 입장에서 진정한 여성성을 그려낸 것이죠. 특히 그녀의 작품 중에 재미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작품에서 수잔 발라동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뿌리 깊은 편견을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이브는 아주 즐겁고 행복해 보이고 전혀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담은 어떤가요? 뭔가 좀 딱딱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주요 부위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네요. 그리스식 남녀관이 뒤집어진 것이죠.
미국의 화가 실비아 슬레이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뮤즈의 성을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한 남성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니 거울 이쪽에서 여성 화가가 남성 뮤즈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거울 보는 비너스를 패러디한 작품입니다만은, 자, 벨라스케스 작품에서는 에로스가 거울을 들고 있고요. 미의 여신 비너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성 모델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실비아 슬레이의 작품을 보니까 화가는 여성이고 모델은, 즉 뮤즈는 남성이네요. 벨라스케스 작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지식이나 가치가 얼마나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그림 한 작품으로 멋지게 표현해 주는 것이 또 미술의 매력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편협된 생각들을 한번 성찰해보고 그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마드였습니다.